오케이, 가봅시다. 우영우고요. 양 많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완전한 다 교재로 드릴 거예요. 문제랑 그 다음에 자습서 평가 문제집에 있는 문제까지 전부 다 제가 다 담아가지고 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이제 받으시면 되겠고, 우리 계획이, 너네가 이제 4월 마지막 주가 시험이잖아. 그래서 지금 좀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튼 뭐 일단 그 얘기는 이따가 1교시 끝나고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우영우부터 좀 보도록 합시다. 왼쪽에다가 제가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나리오 관련해가지고 극이라는 게 무엇이고 시나리오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 좀 간략하게 정리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오! 좋아. 가봅시다. 일단 극과 시나리오 갈래를 너네가 이제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는 거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 앞에서 배웠던 서정 갈래, 나무의 꿈, 그 다음에 1단원에 있는 선우사, 이런 게 이제 서정 갈래였고요. 얘를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시라고 부르게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서사 갈래. 여기 있는 서사 갈래가 앞에서 했던 이제 배반의 여름이죠. 그래서 얘는 소설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업상으로는 이제 3번째 했고요. 여기는 교과서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배치가 되어 있지. 그게 이제 교술 갈래. 교술 갈래.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수필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게 극과 시나리오예요. 극과 시나리오 갈래. 그래서 이런 극과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우리가 대본이다 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대본. 1학년 교과서상에서는 이제 크게 4가지를 딱 나눠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갈래는요, 조동일 교수의 문학의 4분법적 접근법이라고 해서 그 교수님의 이제 접근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건데, 뭐 대학 가시면 이거보다 더 딥하게 배우실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너네가 적용받고 있는 22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요 4갈래로 나눠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15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좀 딥하게 배워야 되는 극과 시나리오에 관련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볼 거야. 너네가 교과서에서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경우에는요, 시나리오다 라고 보통 부르게 될 겁니다. 시나리오. 근데 시나리오만 덜렁하면은 조금 그래. 왜냐면은 문제 출제할 때 극갈래 어떤 특징으로도 이제 오답선지를 만들기가 되게 좋을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시나리오와 극을 둘 다 일단은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요, 언제 이거를 사용하게 되냐면은 영화나 드라마의 어떤 대본입니다 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해요.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들 있지? 이런 배우들이 연기할 때 언니 벌써 자? 벌써 눈을 지그시 감고 성찰을 시도하고 있네? 다 아니래.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이고요. 배우들이 이 대본을 보고서 연기를 하는 거지. 되니? 그래서 이런 대본들에는 당연하게도 어떤 연기를 위한 대사, 지시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해설까지도 전부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연기를 위한 대사, 지시문, 그리고 해설, 이렇게 크게 3가지가 있어요. 가능하시겠지? 그러면 극 같은 경우에는 언제 이거를 사용하게 되냐면요, 극은요, 우리가 공연을, 희곡을 위해서 주로 무대 상연을 위한 대본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너네 연극 보신 적은 있죠? 연극 이제 저기 어디냐, 해화역 근처 가면 있잖아, 대학로.
그 대학로에서 이제 연극을 하시게 되는데 그런 연극에서 상연하는 그런 무대 상연을 위한 대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됐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극 같은 경우에는 실제 현실에서 현실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현실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다룹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실 공간이라는 건요, 위에서도 얘기했던 무대에 관련된 내용이야. 무대. 시작과 동시에 아주 또 성찰 멈춰. 현실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무대 위에 있는 배우들과 그리고 관객들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요. 그 거리가 가깝다는 얘기는 물리적 거리도 포함되고요. 심리적 거리도 포함될 거야. 너네 연극 보러 갔을 때 갑자기 이제 막 그 톱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막 연극한다고 쳐봐. 그전에는 맨날 TV로만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 하는 거야? 내 앞에서 연극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훨씬 더 몰입감이 어떻게 돼 있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극 같은 경우에는 배우와 관객 사이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요. 심리적 거리가 가깝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당연히 몰입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몰입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요거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 되시겠지? 근데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TV 너머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심리적 거리가 상대적으로 조금은 멀 수밖에 없겠지.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극과 시나리오를 우리가 한 세트로 같이 배우는 이유는요, 대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본이기 때문에 그렇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 특히 여기 있는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요, 더 이제 디테일하다라고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씬이라고 하는 언니 그만 자. 죽여버릴 거야. 씬, 다시 말해서 장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장면을 매개로 전개된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씬을 매개로 전개된다. 그럼 연극 같은 경우에는 씬의 개념이 있을까? 멍때리지 말라고. 집중해. 흐름 끊기게 하지 마. 짜증나니까.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해서 멍을 때리냐? 씬을 매개로 전개가 되는데 연극 같은 경우에는 씬의 개념이 없죠. 맞니? 이 무대 위에서는 보통 조명 아래에서 어떤 연극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보통 만약에 무대에서 뭔가 상황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무대 장치가 설치가 되려면은 연극을 진행하고 있는 극장 내 조명을 다 어떻게 해버리면 돼? 꺼버리면 되겠죠? 그러면서 씬이 넘어간다 이렇게 하거든. 근데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그럴 필요 있니 없니? 없어요. 맞니? 그래서 이 씬을 매개로 전개될 때 특히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요, 카메라 기법이라는 게 존재해. 카메라 기법. 됐니? 굉장히 그래서 카메라를 통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장점이야. 됐니?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존재와 거리감이 좀 있어. 만약에 심리적 거리감이 있다. 그랬을 때 그럼 카메라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 가깝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니? 멀게 하면 되겠지? 맞아? 그런 거 있잖아. 만약에 어떤 남자 하나가 굉장히 외로움을 느껴. 그런데 그 외로움 가운데에서 군중 속의 고독을 표현하고 싶어 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남자 혼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은 빠르게 확 움직이는 그런 장면 본 적 있지 않니? 있죠? 한 번쯤 있을 거야. 남자 이렇게 혼자 이렇게 있는데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막 지나가. 그러면서 막 BGM도 깔리고 막 할 거 아니니? 그런 걸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가능하시겠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입체적이다라는 거. 됐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에서 배우게 되면요, 이런 기법에 대해서 딥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밑에다가 적어놓은 씬 넘버, dissolve, fade in, fade out 이런 것들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극 같은 경우에는 입체적이지 않고 굉장히 좀 평면적이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좋아요. 이유는 한정된 무대 내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야.
한정된 무대 내에서만 이루어져. 한정된 무대 위에서 전개된다. 가능하시겠죠? 뭐 이 정도에서 극이랑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일로 와볼게. 극갈래 같은 경우에는요, 인간의 행위를, 이거 봐봐. 뭐라 나와 있어? 눈앞에 보여주는 갈래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 보이니? 인간의 행위를 눈앞에 너 안 보이면은, 일로 와. 일로 와, 그냥, 씨. 승질나네. 좀 내려놓을게요. 아, 젠장할. 이거를 살짝 왼쪽으로 볼까요? 네가 좀 살짝 와. 책방 써요? 어? 안돼 그런 거. 이거 쓰고 있어. 쓰고 있어. 책상 일로 좀 당겨. 봐봐. 인간의 행위를 눈앞에 보여주는 갈래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에다 체크하셔요. 눈앞에 보여준다. 눈앞에.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소설이나 서정갈래, 특히 서정갈래, 서사갈래, 그리고 교수갈래 이런 것들은 텍스트를 매개로 보지? 아니, 텍스트를 매개로 보는데 극과 시나리오 같은 경우 우리가 실제로 보잖아. 맞니? 그래서 눈앞에 보여준다라는 거 이해되시겠죠? 극갈래는 서사갈래와 마찬가지로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지만 이 부분 좀 체크해. 이건 극, 시나리오 둘 다 마찬가지예요. 서술자의 개입을 배제하고 대화와 행동으로 사건을 드러낸다라고 되어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배제한다라는 얘기는요, 우리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서술자 같은 경우에 우리 서사갈래 했을 때 아마 기억나실 거야. 1인칭, 3인칭 뭐 이런 것들 기억나시죠? 근데 그런 서술자들이 서사갈래, 특히 서사갈래에서 그는 몹시도 긴장되어 보였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 볼 때 그런 거 하나하나 나오니? 안 나오죠? 그럼 어떻게 얘기해? 표정과 행동으로 보여주지. 이해돼? 그런 식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서술자의 개입이 배제된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뭐 간혹 가다가 나레이션 같은 게 나오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나레이션이라 하지 서술자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이해되니? 꼭 기억해. 여기 있는 서술자랑 나레이션, 시나리오에서는 NAR이라고 불러요. 이 나레이션과는 다릅니다. 이해됐니? 서술자라고 하지 않아. 나레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극갈래에서는 강도 높은 긴장과 집중이 따라. 이유는 내가 실제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만약에 너네가 꿈을 꾼다 생각해봐요. 꿈 꿀 때 만약 좀비 나오는 꿈을 꿔. 근데 분명히 꿈이라는 거 뭔가 이상함을 느끼지만 어떠니? 이상함을 채 느끼기도 전에 뭔가 도망다니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그쵸?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긴장감이 높아지는 거야. 집중이 되는 거고. 등장인물 등 간의 대립 양상, 주로 이제 외적 갈등이겠죠? 아울러 공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희곡이나 시나리오에는 배우의 연기, 의상, 장면, 장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시가 따른다 이런 얘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지시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극과 시나리오는 우리가 이제 주로 대본을 통해서 보시게 될 겁니다. 가능하시겠죠?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가보자. 이제 다시 원하고 보게.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극과 시나리오에서의 대본을 보시게 될 텐데, 극과 시나리오에서의 대본을 보게 될 거야. 그럼 이 대본을 구성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이 대본을 구성하는 게 뭐냐면은요, 크게 대사라고 하는 게 있어. 대사. 이 대사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배우가 직접 얘기하는 거지. 배우. 극중인물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배우가 말하는 거야. 되니? 그럼 이 대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우리 이제 작가분들이 쓰시는 거겠죠? 이해되니? 그래서 그런 대사들을 통해서 당연히 사건이 전개될 겁니다. 사건이 전개될 거야. 근데 이런 어떤 대사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 이제 좀 종류가 여러 가지긴 한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대사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 상에서 뭐 예를 들면은 여기 나오는 거 뭐 영우 이렇게 하고 그 영우의 대사가 이렇게 쭉 서술이 되겠지.
여기가 전부 다 이제 대사가 되겠죠. 이해되니? 근데 우리가 이 대사 말고도 한 가지 더 알고 계셔야 돼요. 지시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 지시문. 요 지시문 같은 경우에 축자적 의미를 동원해 보면은 지시하도록 하는 문장입니다. 이런 얘기야. 가능하시겠죠? 그럼 무엇을 지시하냐면은요. 대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되니?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것도 어떤 거 있겠어? 억양도 들어가 있을 거고요. 표정도 들어가 있을 거고요. 억양, 표정,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지시문을 통해서 드러나겠지. 내지는 뭐 구체적 행동, 구체적인 행동 방식.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이런 영우의 대사에는 어떤 게 달라붙겠어? 몹시 놀라며. 이런 게 이제 들어가겠지. 놀라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뭐라 얘기했어? 지시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지. 되니? 그냥 대사라는 게 아닙니다. 깜짝 놀라면서 얘기하게끔 만드는 거겠지.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배우들은 어때? 이런 지시문을 굉장히 딥하게 들여다보지. 그래서 막 있잖아. 이제 막 히트친 드라마나 영화 이제 뒷이야기 같은 거 들어보면은 주연 배우인데 그 주연 배우가 완전히 그거에 몰입하기 위해서 대본집이 걸레짝이 되도록 막 들여다본다고. 그러면서 막 밑줄이 그냥 거기 그분들이 치는 밑줄은 그냥 밑줄이 아니겠지. 그 캐릭터를 완전히 이해하려고 하는 거야. 너네 혹시 그거 들어본 적 있나? 옛날에 악마를 보았다의 주연 배우였던 최민식 씨? 그 최민식 씨가 어때? 그 악마를 보았다 촬영했을 당시에 엘리베이터 탈 때 완전히 연쇄살인마의 동화가 됐다니까? 그래가지고 딱 엘리베이터 타는데 옆집 사는 이웃집 사시는 분이 안녕하세요 최민식 씨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무 그 캐릭터에 몰입했던 상태여서 이 새끼 뭔데 나한테 인사하지? 이렇게 했다는 거야. 순간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이대로 쓰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병원도 가시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이런 지시문이나 대사 하나까지 그냥 완전히 본인 걸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막 그 배우,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 안에 들어가 있는 인물이 그냥 완전히 자기야. 본인이야. 그냥 자기 자신. 너네 김명민 씨 아니야 혹시? 김명민 씨 알죠? 옛날 하얀 거탑 되게 유명했고 베토벤 바이러스, 불멸의 이순신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든? 근데 이분의 스타일이 뭐냐면은요. 평소에 그냥 완전히 그러니까 일상생활이랑 이 드라마가 그냥 동일시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몸무게까지 완전히 빼버리고, 그래서 본인이 상상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럼 나도 이 사람처럼 돼야지 하면서 그걸 본인 스스로 막 생각을 하는 거지. 이래? 그럼 발연기는 어떤 연기겠어요? 지시문을 충실히 따르지 않는 거지. 있잖아. 그 옛날에 꽃보다 남자였나? 꽃보다 남자 이런 거 보면서 발연기 존나 많잖아요. 이제부터 여기 있는 근자들을 내 여자친구로 임명하겠다. 땡땡땡 치고 막 우우 막 이지랄하고 막 쭈 걸프란 막 이러고 있고 막. 그때 당신 다 미쳐 있었죠 사람들이.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거야. 해설. 이 해설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있는 인물의 어떤 대사 그거 말고도 기본적으로 어떤 카메라 워킹, 그 다음에 어떤 무대, 장치 이런 것들 변화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장면이나 카메라 그리고 어떤 인물의 이동 그 다음에 어떤 장치, 소품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지시들이 따라요. 그럼 어떤 거겠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이런 이제 교실에 있어. 근데 교실에서 나 혼자 이제 막 강의를 하는 거야. 근데 내 앞에 보이는 애들이 막 200명 가까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해설에 뭐라 나와? 순간 불이 딱 꺼지면서 환상에서 깨어난다. 딱 하는 거 정신 차려보니까 어때? 아무도 없어. 막 슬퍼하는 거야. 알고 보니 얘는 어때? 강사 지망생이었던 거지. 강사 지망생인데 200명 앞에서 대형 강의에서 수업을 하는 자기 자신을 상상하는 거야. 막. 존나 슬프지 않겠어요? 되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설도 역시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다 쓰면 어떻게 되겠어? 영우 뭐 집 밖을 나서다, 뭐 집 밖을 나선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되니? 그래서 이런 어떤 해설이나 특히 해설 이런 해설 같은 경우에는요 당연히 전부 다 현재형 문장으로 구사되게 돼. 현재형 시제를 사용해요. 그래서 는다, 니은다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게 너네 이제 그 문제나 이런 것들을 풀어보면은 이런 극과 시나리오를 무엇과 비교하게 되냐면 필연적으로 서사갈래, 특히 소설과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영우의 어떤 특정 장면을 소설로 바꾼 대목이다 이렇게 하면서 소설과 시나리오를 서로 비교한다 이 얘기입니다. 가능하시겠지? 손톱 뜯지 마. 손 만지지 마. 칠판 봐. 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는 그냥 뭐 희곡 혹시 몰라서 넣어놨어요. 근데 이 희곡 같은 경우에는 공연, 무대 상연을 목적한다 되어 있지? 그래서 여기 나왔죠? 해설, 대사, 지시문. 이건 공통입니다. 해설, 대사, 지시문. 가능하시겠죠? 이런 것들. 그게 첫머리에서 무대 장치, 등장인물, 배경 등을 설명한다. 이런 것들까지. 대사, 등장인물 하는 거고요. 지시문,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디렉팅하는, 지시하는 글이다. 이런 거. 가능하겠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시면은 읽어 나가는데 좀 힘드실 거예요. 밑으로 가서 우리 이제 시나리오 용어 정리 한번 봐봅시다. 뭐해? 왜요? 지금 살짝 붙여가지고 그 왜 놓쳐? 집중을 해. 대사는 빨리 하고 왔어요. 빨리 갔다 와. 군대식으로 하면은 이제 죄수하면 군생활 끝나냐? 죄수하면 학원생활 끝나냐? 보세요. 여기 있는 시나리오 용어 정리는 제가 이제 실제 기출이랑 그 다음에 너네 이제 교과서에 있는 걸 좀 가져왔습니다. 되시겠죠? 한번 봐볼까? S#이라고 나와 있지? S#. scene number예요. scene number. S는 이제 scene의 약자입니다. 가능하시겠지? 여기 있는 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넘버링 할 때 그 샵이고요. 그래서 장면 번호입니다. 그럼 봐봐. 만약에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 시나리오에서 이렇게 S#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요. S# 뭐 27, S# 54 이런다는 얘기는 각각의 장면이 서로 어떠다는 얘기에서 다릅니다. 이런 얘기겠지. 되니? 여기 있는 S# 27과 54 이런 것들은요. 각각 다른 장면이야. 되니? 그럼 이런 각각 다른 장면 같은 경우에 그러면 너네 얘기해 볼 수 있어.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한 공간 내에서만 일어나는 걸 다룬다. 맞겠어? 틀리겠어? 틀리겠지. 왜? 카메라가 비추는 곳이 다 다를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무대랑은 달리 영화에서는 카메라의 이동, 카메라의 어떤 전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롭겠지? 카메라의 이동을 통해 장면의 전환이 자유롭다. 장면 전환이 자유롭다. 요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죠. 장면 전환이 자유롭다. 가능하겠지? 그래서 S#81에 소피의 숙소 그리고 괄호치고 낮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럼 이걸 통해서 장면 번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적 배경을 제시합니다. 구체적인 시공간적 배경을 제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가능하시겠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침대에 가방을 올려놓고 짐을 싸는 소피, 사진 액자를 가방에 넣어다 말고 들여다본다. 이런 건 전부 다 뭐야? 해설이겠죠. 가능하시겠지? 잘 알고 계십시오. 실제 기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여기다가 다시 해야지. 미안. 얘도 한번 볼까? E라고 나와 있어요. Effect라고 나옵니다. 이거 엄청 많이 나온다. 봐봐. 샵 73이에요. 그럼 얘는 뭐겠어? 장면 번호 73이겠지?
가능하니? S가 좀 빠져있긴 하지만은 크게 뭐 문제될 건 없고요. 철호의 집 부엌 안 공간적 배경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호가 팔다 남은 신문을 끼고 들어와서 신들매를 끌르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각각의 등장인물 나오지? 근데 여기 있는 민호가 얘기하기를 에이 날씨도 꼭 겨울 같네. 이거 뭐야? 대사죠 대사. 이거 대사야. 근데 잘 봐. 그 밑에 철호 나와 있어요. 근데 철호 옆에 뭐라 되어 있어? 이라고 나와 있지. 이게 뭐야? 효과음입니다. 효과음. 그럼 보세요. 이게 에이 날씨도 꼭 겨울 같네 하는데 딱 가다가 철호 갑자기 옆에 튀어나와가지고 어쨌든 너도 이제 정신 차려야지. 지금 이 얘기가 아니지. 뭐예요? 약간 너네 이제 보다 보면 그런 거 나오지. 약간 그 내면의 소리 같은 거. 맞아? 가다가 그러면은 철호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게 효과음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는 등장인물이 뭐 한다는 얘기겠어? 성찰하고 있는 거지. 되니? 이런 거 있잖아. 만약에 뭐 너네가 친구랑 싸웠어. 집 가는 길이야. 근데 집 가는 길에 갑자기 그 친구가 나한테 막 욕한 게 생각나. 씨발 개새끼야 뭐 생각나. 근데 그거를 퇴마사를 불러야 되나? 노래 너무 아파요. 머리 아파? 아무튼 여기 가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의 목소리가 귀에서 맴도는 거야. 되니? 씨발 새끼야! 했던 게 귀에 맴돌아. 그래서 그거를 드라마나 영화에서 뭘로 표현해? 주마등? 주마등이요? 아니에요? 이라고 표현한다고. 그걸 뭐라 해? 효과음, 이펙트라고 처리하는 거라고. 이해되시겠죠? 그러면은 지금 철호의 목소리가 좀 떠오르는 거야. 성찰 중이야. 어쨌든 너도 이제 정신 차려야지. 군대에서 나온 지도 이태나 됐잖니. 이태란 얘기 2년입니다. 2년. 알고 계십시오. 2년. 내 2년 할 때 그 2년 아니고요. 2 years. 너 전역한 지 벌써 2년이잖아. 영호. 정신 차려야죠. 그렇잖아도 극명한 판결이 날 겁니다. 어디 취직을 해야지. 전부 다 누가 지금 떠올리고 있는 거야? 민호가 떠올리고 있는 거지. 가능하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뭐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어. 효과음도 있겠지. 막 쾅, 뚜앙 실제 기출이요. 뚜앙 막 쾅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전부 다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효과음. 가능하겠니? 뭐 이런 거 있잖아. 두둥 막 이런 거 있죠. 이것도 뭐예요? 효과음이야. 이해되니? 가보자. OL. 얘도 중요하죠. OL. 정말 많이 나옵니다. OL. 오버랩. 하나의 화면이 끝나기 전에 다음 화면이 겹치면서 먼저 화면이 차차 사라지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너네가 알고 있는 오버랩의 뜻이 뭐예요? 겹치는 거지, 이렇게. 맞아? 요렇게 겹치는 거 의미한다. 그럼 봐봐. 심상 그려. 69회요. 피난민 수용소. 그리고 뭐, 이거 뭐라 나와? 회상이라고 나와 있지. 그럼 회상이란 얘기는 누군가의 회상이니까 성찰 중일 거고, 회상은 무조건 과거 장면을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이런 얘기 했었지. 우리 뒤에서 엄청 많이 나와. 과거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담요바지 철호의 아내가 주워 모은 널빤지 조각을 이고 들어와서 부엌에 내려놓고 흩어진 머리카락을 치키면서 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럼 심상 그려봐. 아내가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널빤지 조각을 이렇게 이고 부엌에다 뭐하고 내려놓고 그러면서 뭐하는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근데 뭐로 처리돼? 이펙트로 처리된 거 느껴져? 그러면은 머릿속으로 떠오른 거지. 철호의 목소리가. 저걸 저토록 고생시킬 줄이야. 담요바지 안의 모습 위에 뭐라 나와 있어? OL, 오버랩이라고 나와 있지. 이게 실제로도 줬어요. 이렇게 화면이 끝나기 전에 다음 화면이 겹치면서 먼저 화면이 차차 사라지게 한다. 그럼 잘 봐. 담요바지 아내가 숨을 돌리면서 힘들어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 위에 밑에 있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겹쳐지는 거지. 되니? 쓱 사라지면서 여학교 교복을 입고 강당에 서서 노래를 부르는 그 시절의 아내. 그럼 뭐 봐봐. 힘들어라. 한 순간에 뭐 한 거야? 과거를 뭐 한 거야? 회상한 거지. 과거 회상 장면이 또 뭐 하는 거야? 겹쳐지는 거죠. 이래? 또 오버랩 되면서 신부 차림의 아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어. 이게 갑자기 막 옷을 갈아입으면 환복하고 이게 아니지. 시간이 뭐 하고 있는 거야? 흐르고 있다. 그쵸? 과거 장면을 빠르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셔야겠지. 가능하니? 바닥 쳐다보지 마. 눈깔 뽑는다.
그 옆에 상기되어 앉아있는 결혼 필요연 석상의 철호. 노래는 돌아오라 소렌토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럼 잘 봐. 노래 부르고 있는데 그 옆에 누구 있는 거야? 이 철호. 이펙트로 쳐있던 철호의 구체적 모습이 뭐 하는 거니? 보이고 있는 거지. 가능해? 엄청 많이 나오죠? 이거 살면서 선생님 저는 드라마고 영화고 단 한 편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니키를 갈기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봤어도 애니를 봤어도 알 거 아니야. 어? DIS 이거는 그냥 제가 일부러 넣어놨어요. 시나리오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좀 넣어놓은 겁니다. 시험에 없나요? 어? 시험엔 안 나오는데 오답선지나 이런 걸로 나올 수 있거든. 오답선지에 뭐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갑자기 디졸브 해가지고 화면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그 위로 다음 화면이 나타난다 이런 것들. 나오지 않잖아요. 모형에 해당하는 그거. 아이씨. 야, 솔직히 내신 하는데 나오는 것만 하고 안 나오는 거 하지 말자. 물론 그래야죠. 물론 그래야지. 근데 나는 너네가 문제 푸는데 살면서 처음 본 문장이 나와가지고 틀리는 걸 좀 원치 않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은 애들이 그동안에 맨날 문제 틀려가지고 오는 꼬라지를 보면은 그냥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거를 몰라가지고 틀린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그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용까지 다 넣어놨다고. 이해되세요? 야, 출제하는 거는 학교 쌤이다. 이해되니? 학교 쌤은 알고 있다고 하고 지른다고. 이해돼? 보세요. 화면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그 위로 다음 화면이 나타납니다. 잘 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서서히 뭐한다? 사라진다 라고 나와 있지. 보이니? 그럼 아까 전에 오버랩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 위에 뭐 하는 거야? 덮어 씌우는 거지. 이게 오버랩. 디졸브는 앞에 장면을 뭐 하면서 슥 사라지면서 그 위로 다음 화면이 나타나는 거야. 겹치는 게 아니라 뭐야? 얘를 사라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봐봐. 가만 어떻게 됐지? 저녁 때 독을 끌어내야죠. 그의 시선은 구석에 놓인 백자기에 가 있어요. 백자기라는 얘기는 백색의 도자기. 도자기를 보고 있는 거야. 햇볕을 받아 더욱 고담한 백자기의 형체. 그럼 주목하고 카메라가 주목하고 있는 건 뭐야? 흰색의 도자기를 보고 있는 거지. 근데 그 위로 지금 뭐 하고 있어? 디졸브 하고 있죠. 그럼 이 말은 뭐야? 백자기가 서서히 뭐 하는 거니? 사라진다 이 얘기지. 가능하니? 심상 그려져? 얘도 몽타주라고 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촬영된 장면을 결합해서 새로운 의미를 나타낸다고 되어 있지. 새로운 의미 보이니? 여러 장면들이 연속적으로 제시되는 거야. 문 열고 하늘 보고 뛰어나와 바다 보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안악들. 그럼 이런 것들이 의미 없는 장면들이 아니라 뭐라는 거야? 이 카메라를 촬영한 감독과 이 시나리오를 쓴 작가의 내면에 의해서 재구성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니?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만약에 고등학생들의 빡센 어떤 수업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고 싶어. 현재 대한민국 고등학생의. 그럼 뭐 하면 돼? 여기 학원도 찍고 다른 학원 평촌 청솔도 찍고 메가 러셀 평촌 지점도 찍고 서로 다른 장면이지만 어때?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어떻게? 이 정도로 고등학생들이 개빡세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라는 새로운 의미를 만든다고. 이해되니?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얘는 너네 나옵니다. 저 교과서에 실어넣었죠? 장면 사이에 시간경과다 라고 나와있어. 별표쳐놔. 장면 사이에 뭐? 시간경과. 그럼 너네가 느낌이 오실겠죠? 오버랩, 디졸브, 그 다음에 몽타주, 컷투 이런 것들 전부 다 뭘 가지고 노는 거야? 장면 가지고 노는 거지. 이해되니? 하나의 씬 안에서 같은 장면의 시간대가 바뀌었을 때야. 별표쳐놔. 하나의 씬에서 같은 장면의 시간대가 바뀌었다. 같은 장면의 시간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여기서는 전부 다 같은 시간입니다. 우리 앞에서는 뭐였어? 디졸브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사라지게끔 만드는 거였고 몽타주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간이 아니라 다른 시간이지. 서로 다른 장면이죠. 근데 여기선 뭐예요? 같은 시간대의 장면이 쭉 전개되는 과정에서 봐봐. 바뀌었을 때 여기 뭐라 나와? 뭐라 나와요? 과정이 뭐? 생략이라고 나와 있지. 과정을 생략하는 거야.
그럼 과정을 생략하니까 당연히 장면 전환의 어떤 속도가 어떠겠어? 빠르겠죠? 사건 전개의 어떤 속도를 높이겠지. 되시겠죠? 지난 삶의 회한에 광호의 눈에 눈물이 맺혀요. 그 우영우 아버지죠? 그 순간 갑자기 영우의 머릿속에 무언가 반짝 떠오릅니다. 인서트 우리 뒤에서 하겠지만은 인서트 같은 경우에 이거 뜻 뭐예요? 이거 너네 키보드 자판에도 있잖아. 인서트 뭐예요? 집어넣다. 그치? 집어넣다의 의미지. 이거 우영우 보신 분들은 알죠? 네. 영우 이러고 있다 갑자기 하면서 화 하면서 돌고래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한 거야? 깨달음을 얻어서 뭐 했어? 시간이 지났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뭐야? 병실로 들어오는 거지. 지금 우영우 여기서 지금 다친 상황입니다. 다쳐서 지금 입원해 있는 상태야. 서덕동의 느티나무도 그랬을까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됐니? 장면과 장면의 전환이 굉장히 어때? 빠르게 이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가능하시겠죠? 인서트. 이거 아까 전에 우리 했던 거. 지랄한다 아주 그냥. 그래서 여기 있지. 하나의 씬 안에 뭐 짧은 장면을 넣는다. 가능하니? 플래시백. 아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과거 일을 회상할 때야. 근데 잘 봐. 이 플래시백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은요. 우리 아까 전에 몽타주 뭐 이런 것들은 좀 달라. 오버랩 이런 거는 좀 달라요. 플래시가 뭐야? 번쩍이다지. 백은 뭐예요? 돌아가다죠. 그럼 번쩍하면서 과거 장면으로 빠르게 가는 거야. 이해되니? 느릿느릿. 아까 전에 우리 앞에서 과거 회상 장면 이렇게 나왔었잖아. 그런 게 아니야. 이게 뭐예요? 짧은 순간에 과거 장면을 빠르게 떠올리는 겁니다. 봐봐. 영우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 기억 속을 뭐 한다? 되짚어 본다. 두 글자. 회상이지? 맞니? 근데 회상 장면인데 빠르게 싹 지나가면서 대학 교수 연구실에서 행복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토모코 교수의 말을 빠르게 쫙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이거 보통 이제 추리 영화, 보통 범죄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아니면 내지는 우리 코난 봤으면 알 거야. 코난 어때? 이러고 있다가 하면서 약간 누르스름한 과거 장면 나오면서 그 이제 범인이 막 이제 얘기하는 거. 그러면서 범인을 잡았어. 죽지 마. 아파? 많이 아파? 것 같아요, 머리가. 조퇴하는 게 어때? 너무 아까 원장쌤한테 가가지고 어. 선생님 머리 아파요. 집에 갈래요. 안 돼. 사진만 찍고 얼른 가. 힘을 쥐어 짜내서 아무튼. 그래서 코난이나 이런 거에서 막 얘기하다가 피슝 하면서 과거 장면 빠르게 싹 나오는 거. 그거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과거 회상하다가 또 뭐해? 소독동 마을로 후딱 넘어가 버리지? 맞니? 장면의 전환이 굉장히 빠른 거 느껴져? 근데 전부 다 뭐야? 과거 장면입니다. 이해되시겠죠? 현재 장면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과거 장면이야. 한수의 말이 떠오르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난 개인적으로 너네가 이거 이거 우영우 7화거든요. 7화? 집에 와서 한번 봐보세요. 한번 봐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 헛소리 하지 마. 너네 유튜브 쇼츠 볼 시간도 있고, 친구들이랑 DM할 시간도 있고, 카톡 할 시간도 있고, 다 있잖아. 뭘 없대. 시간은 내가 없어요. 나 3시간씩 강의 보는 사람이야, 새벽에. 역시 존경합니다 선생님. 무슨 강의? 국어 강의요. 선생님 늘 존경합니다 저는. 근데 저희 근데 58분이에요 시간. 58분이야, 지금? 네. 시험 정확히 해봐. 오케이. 그럼 잠깐 끊었다가, 이제 본문으로 가봅시다.